명사 어휘도 토익 시험에서는 대략 4문제 가량 출제가 될 건데 얘도 무작정 여러분들이 단어 뜻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1번 선택지를 확인해서 명사만 나온 걸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그런 문제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at the second business meeting, 요 미팅에서 말입니다. All attendants around the city, city에 있는 모든 이 attendant 참가자들이요. will learn 배울 거랍니다. How to write a business blank. 과연 뭐를 write 할까? 뭐를 쓸 거라는 문제였거든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A분의 proposal 맞나? write 작성할 수 있는 게 venture 투자 사업이냐, routine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들을 미팅에서 구사할 필요가 있겠니라는 문제였습니다. 제안이나 제안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로 비즈니스 프로포절, 비즈니스 제안서를 쓰는 방법을 배우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오너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 받기 위한 그런 제안서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런 명사 어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3-4문제 가량 여러분들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첫 번째는요, 명사 어휘 문제. 빈칸 뒤에 전치사를 체크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까요? Thank you for your blank in our upcoming seminar. 이 다가올 세미나에 대해서 attention, 주목, 관심이 고마울 수도 있고 interest, 관심이 고마울 수도 있고 사실 attention이고 interest가 여러분들 둘 다 관심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in이 중요한 단수였죠. 정답은 C번. attention은 뒤에 뭐가 나올까요? attention은 to가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해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이 문제는 interest in attention to 빈칸 뒤에 in이냐 to에 따라서 정답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죠. 결국 명사어의 문제는 해석으로 순수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울려 사용되는 전치사에 의해서 뜻이 유사한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전치사 특히 뭐뭐에 대한 이란 의미는 이거 사실상 사람들이 뭐뭐에 대한 그러면 about만 떠올리는데요. about 외에도 at, on, in, to, with, for, of까지 많죠? 많지? 그래서 얘들은 사실상은 암기형 문제라 봐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봤어요. 토시 많이 나오는 것들. 뭐뭐에 대한 진짜 about과 어울린 것들은 걱정과 질문 같으렸습니다. concern과 anxiety는 여러분들 걱정, 우려. 그 다음 inquiry, question 같은 경우는 질문. 그래서 요 걱정과 질문이 about과 만나는데요. 반면 뭐뭐에 대한 투자는 invest about 쓰지 않고 in. 뭐뭐에 대한 참여는 participation in. 뭐뭐에 대한 학위는 degree, 학위. 그 다음 증가한 명사들입니다. rise건 아니면은 increase건 증가와 관련 표현도 예를 들어서 사이즈 면에서 아니면 가격 면에서 인상했다 이런 표현들이 increase in a price, decrease in a price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뭐에 대한이라고 무조건 about id. 그 다음 3번. 자, 뭐뭐에 대한이라는 on도 있습니다. about은 좀 보편적인 것에 관한이라면 on은 좀 더 전문적인 것에 관한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orkshop, 뭐뭐에 대한 workshop, discussion, 뭐뭐에 대한 discussion, 토론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전문적이고 focus나 concentration은 집중을 말하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이 on과 많이 어울려 쓰는구나. 뭐뭐에 대한 연구, study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study는 정말 토익에서는 공부라 나온 적은 없거든요. 연구, study on economy, 경제에 관한 연구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to도 뭐뭐에 대한 이라는 표현이 있죠. 특히 반응 관련 표현들이 reaction to,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응답과 반응, reply to도 마찬가지. 응답 반응도 to랑 어울리게 되고요. access는 특히 여러분들이 to 다음에 장소와 정보랑 많이 만나죠. access to all files, 모든 파일들에 대한 접근 권한. 이 접근 권한과 이용 권한을 acc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익 시험 대표 불가산 명사로서 뒤에 to 장소나 to 정보가 나올 때마다 100% 정답되어서 나오죠. 그 다음 뭐뭐에 대한 지식, familiar, 익숙한이란 말인데 내가 익숙하는 건 잘 아는 것들이야.
familiarity with 명사입니다. problem with 뭐뭐에 대한 문제점, 뭐뭐에 대한 실험은 experiment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experiment는 실험. 자, 그 다음 awareness는 of 뭔가에 대해서 잘 아는데 familiarity가 with랑 만난다면 awareness는 of로 만나요. 참고로 이거 아십니까? 형용사 familiar 어디 익숙할 때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인식할 때 형용사 aware o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번 어울린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다. 됐죠, 여러분들? 품사 바뀌더라도 변함이 절대 없습니다. tour of 특히 최근 옛날에 한번 trip과 tour 나왔었는데 이걸 무슨 언어적으로 단순히 둘러보냐 아니면은 뭐 멀리 가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냥 토의심에서는요 trip to tour of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언어적인 접근법은 시간 많이 걸려. 그 다음 for 뭐뭐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request for 뭐뭐에 대한 요청, reservation for 뭐뭐에 대한 예약, 또 demand는 수요죠.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 뒤에 나와요. demand for wooden table 나무로 만든 원목 테이블에 대한 수요 이런 식으로 그때 about을 쓰지 않고 for를 쓰는데 about만 쓰는 게 아니다가 매우 중요하고 해석상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에 정의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명사의 종류는 원래 많아요. 근데 토의심에서는 이게 군집 명사니, 집합 명사니, 고유 명사니, 물질 명사니 이런 거 안 나온대. 안 나와요. 그저 명사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see, you 얘만 나옵니다. see, countable noun, you, uncountable noun. 그리고 얘도 일단 출제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됩니다. example 문제 풀어보시죠. 풀어봐요. 그래서 과연 부사장에 뭐가 최종 승인이 남아있을까? approval. 결정이 남아있을까? decision. 애매하지? 애매하대. 최종 결정이 남아있으려면 a final decision 내지는 the final decision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Alright? 정답은 A번의 approval, 승인. 얘는 불가산 명사. 좋습니다. 반면에 decision은 가산 명사.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에서는 때로는 어울려 사용되는 전인사가 중요한 단서가 1단계 그리고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가 2단계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Alright? 좋습니다. 특히 토의심에서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information, access, loyalty, work. 제가 work는 작업이라고 뜻을 적어드렸거든요. 왜 적어드렸냐면 work 같은 경우는 works라는 표현도 있대. 이 works는 뭐냐면 주로 요거는 작품. 그래서 작품이나 작업이나 업무는 불가산 명사인데 작품이 돼버리면 artworks의 줄임말 works요. 요거는 가산 명사로 쓸 수 있어. 그 다음 interest도 제가 관심이라 적어놨대. 왜 이거를 적어놨냐면 interest라고 원래 불가산 명사라면 복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가능하단 말이야. 왜 interest는 가능할까? 뜻이 뭘까요? 이때는 이자라는 돈의 의미의 가산 명사가 되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산과 불가산일 때 뜻이 좀 차이가 있다 보도록 할게요. equipment는 설비. 대부분의 인형 형태의 명사인데 뭐 funding 자금 조달이건 processing 처리건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 widening 확장 뭐 이런 식으로 spreading 퍼뜨리기 spending 소비 이런 식으로 인형 명사들도 그것은 다 행위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으므로 불가산 명사 어랑 어울리진 않죠. 자, 명사 풀이법 갑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phase 혹은 stage가 뭐냐면 단계를 말하거든요. 항상 처음 단계 beginning phase 혹은 first phase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 단계 final phase, final sta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를 완수하다. 좋아요. 정답 여러분들 C번. 2번 문제는요. 30년의 서비스를 해왔던 OHI라는 회사는 boast의 뜻은 뭔지 아세요? boast. 사실 boast는 실제 동사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독해 동의어 문제로만 출제되었었는데요.
원래 뜻은 뽐내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능력을 뽐내는 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돼. 자랑스러운 능력을. 그래서 boast가 possess랑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의미로. 어쨌거나 뽐내고 있다. 뭐를? 인상적인 carpet.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C번인데요. 인상적인 엄선된 카펫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팁 하나 드릴게요. 빈칸 of가 나와 있지? 빈칸 of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혹시가 독해에서 명사 of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다양한.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 A team of, 팀을 이룰 수 있거나 a group of요. 그룹을 이룰 수 있고 패널. 우리 보통 패널단 들어봤나? 패널단 한 명 아니지? 여러 명이지? 제가 명사 of는 다양한이라고 외우는 게 좋다고 했대. 그렇다면 그 다양할 수 있는 군집 관련 표현들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혹은 collection도 좀 많이 있어 보이지? A collection of요. collection 중에서 best collection 개념이 selection입니다. 엄선된 selection. 혹은 an array of라든지 a variety of요. 전부 다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서 다양한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C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였네요. 더 큰 variety를 to the menu, 메뉴에다가 추가하기로 예정했다. 정답은 D번의 variety. variety는 원래 다양성이라는 명사입니다. 혹시 이 문제 A번 고르시면 손, 그 다음 B번 고르시면 손, C번 고르시면 손. 일단은 원칙적으로 supply도 토이시면서는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무용품들 office supplies에서 office가 사라진 supplies만 나오더라도 보통 비품, 용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품들은 메뉴에 삽입하지 않아요. 용품은 뭐냐? supplies는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펜 같은 것들, 마카나 지우개, A4 용지 그런 것들이 supplies 개념에 포함됩니다. 당시에는 음식 나왔다고 이게 serving 골라 틀리시면 있거든요. serving은 뭐 토시면 나온 적도 없지만 일단은 서빙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 1인분의 요리잖아요. 그죠? 그 요리가 전부 다 serv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시면서는 출제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1인분의 요리 알겠습니까? 그럼 variety는 뭐냐? 메뉴에 variety를 추가하는 건 그만큼 메뉴에다가 추가 메뉴를 만드는 기대. 추가 메뉴는 추가 메뉴 알겠습니까? 그래서 메뉴판에 아무래도 to increase the number of diners 손님들 수를 늘려면 그만큼 가짓수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짓수라는 표현이지만 그걸 영어로는 variety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4번입니다. 이거 하나 소문자 명사, 쉼표, 대문자 명사 이 쉼표를 뭐라 부른지 아십니까? 일명 동격의 쉼표라 부릅니다. is라 보시면 돼요. 동격. 그래서 앞에 명사는 AOA다. 이 되겠니?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회사 A가. 그래서 한마디로 AOA는 회사다. 이런 문제 돼. 이게 다 돼. 정답은 A번. 그래서 중견 디자인 회사인 AOA가 specializing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Introducing unique clothes and accessories 독특한 의류와 액세서리 소개하는데 전문화하고 있다.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인더스트리, 산업, 산업체 뭔가 좀 공장 느낌 나지? 5번 자, 이 문제는요 보니까 behavior 어떤 행동에 대한 빈칸이 were so insightful 혹시 여러분들 인사이트라고 들어봤나? 인사이트 요즘 한글로도 인사이트 그런데 사람 그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통찰과 깊은 생각을 인사이트라 부르는데 한글로 요즘 인사이트랍니다. 인사이트가 많았던 건 뭘까? A번의 observation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한 관찰 혹은 관측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있나 보는 거야. 이거랑 구분하지. 원래 observe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관찰, 관측하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준수하다, 기념하다 의미가 있대.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observe라는 단어. 왜냐하면은 이 준수하다의 명사가 모양 다르거든요. 준수하다의 명사는 observ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bservation 관찰, 관측. observance는 준수 내지는 기념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 다른 어인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A번. 참고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한 여러분들 기준과 규격 스탠다드 4랑 어울리는데요. 빈칸 뒤에 4가 아니죠. 어울리는 전치사 또 중요한 단어일 수 있대. 제가 좀 더 전문적이고 세세한 것에 대한 이런 의미일 때는 on과 만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6번. 자, 이 문제는요. 엄격한 security measures 복합 명사로 많이 씁니다. 보안 조치와 수단. 보안 조치를 실행하다 그런 문제였네요. C번은 지울게요. 나온 적이 없고요. consent 같은 경우는 토의심에서는 동의나 동의서라는 의미. 예, 동의 없이 못 써. without your consent. 당신 동의 없이는 금지. 이런 식의 예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7번입니다. 7번은 자 보니까 주어가 Sydney Chemicals Company가 had decided to sell its old building. 오랜 건물 이거 매각키로 결정했어. 왜냐고요? It is anticipating on blank that missed asking price. asking price는 가격 얼마 물어보는 가격이 돼. 호가라는 표현 쓰는데요. 이 호가를 충족시키는 뭐를 예상하니까 팔까요? 원하는 가격에 충족하는 뭐가 있었을까? 야 팔아라. 오퍼가 있었겠지? 오퍼를 받은 거 말겠습니까? 오퍼 받은 거. Scout J도 offer 그리고 가격 제한도 offer A번. 원래는 제공하다 의미의 타동사지만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땐 여러분들 지금처럼 제한의 의미도 있고요. 또 제한 외에도 각종 여러분들 제공, 제공품 같은 경우도 offer. 보통 우리 프로모션 할 때 promotional offer, 판촉품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나눠드리죠, 그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price 때문에 expense 골라 틀리신 많았대. 호가를 충족하는 경비, 돈 아닌가 해가지고 B번 골라 틀리신 분이 많았었는데 참고로 expense 같은 경우는요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회사 이용할 때 결국 경비가 들어가죠. 세금, 인건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기 싫은 그 돈들이 expense day.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정답이 B번. 스텝 바이 스텝 인스트럭션 그러면은 단계별 지침이란 말이죠. 그런 지침을 제공해야지 우리가 테이블 체어 요거 사서 조립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답 B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요거는 째려 외울게요. 뭐뭐의 결과로서란 표현인데요. 원래는 as a result of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 단어의 동의어가 as a consequence of입니다. 뭐뭐의 결과로서. result, consequence, 동의어입니다. D번. C번과 A번은 출제가 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conversion은 원래 전환, 바뀌는 것을 말하지만 얘도 빈도가 매우 낮은 단어죠. 특히 consequence의 부사인 consequently part 6에서 많이 나옵니다. 앞에 원인 나오고 따라서 뒤에 결과 나오는 따라서라는 의미의 as a result 동의어가 consequently 그러면 as a result of의 동의어가 as a consequence of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identify 확인하고 eliminate 뜻이 뭔지 아세요? 제거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서 없애야 되는 건 제품 결함. 그런 결함을 영어로는 faul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동의어 defect. 사실 토익심에 나오는 제품들은 항상 보면은 고장 나 있대. defective 혹은 faulty 이런 표현들을 Part 6에서 많이 볼 수 있죠. quarter는 먼저 아세요? 야, 너 일주일 내에 10대 팔어. 할당량을 quar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quarter. 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는요. 주어랑 동격이 됩니다. 주어랑 동격. 그래서 대학교 학위, 정확히는 accounting이 나오는데요.
회계하기는 필수 요건 맞니? 취업할 때 필수 요건. 정답은 A번의 requirements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자리 요건을 job requirements 줄여서 그냥 requirements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토익 점수, 또 자격증, 그 다음에 대학교 학위, 뭐 보통 이런 것들이죠. 좋아요. 나머지 것들은 빈도가 낮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주어가 포스팅 할 수 있는가? 보통 의료기관에서 포스팅하는 것들은 뭔가 의료 추천사항이나 공고사항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recommendations가 보통 추천사항들. D번. 참고로 measure과 measurement은 다른 거 아시나? measure 같은 경우는 제가 수단, 조치라 그래죠. 그죠? 조치. measurement는 뭘까요? 참고로 measure 동사로 쓰일 때는 측정하다 의미거든요. 그래서 measurement가 나오면은 측정치. 여러분들 몸무게 재러 탁 올라간 거야.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항상 깜짝 놀라는 그 숫자야.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벌써 하면서 measurements 이런 표현 쓰죠. 아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몸무게가 같아요. 한 76, 77 정도거든요. 그런데 몸무게는 같은데 허리 치수, 인치가 다릅니다. 2인치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 뭐 코로나 때 뭐 할 거 있나? 운동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뒹굴뒹굴 하니까 살찌는 거죠, 그죠? 몸무게는 같아. 근데 허리가 더 늘었어. 정말 우울한 겁니다. 바로 근육은 줄고 그리고 지방은 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요. 일단은 하루 2끼 전략이고 한 끼는 야채랑 계란 그런 걸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또 다른 한 끼는 딱 정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골고루 영양분을 줄 때 딱 제 거 한 끼 만들어 가지고 있죠. 뭐 생선 넣고 정말 영양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지? 다이어트 해봤습니까? 다이어트에 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지. 그게 뭘까? 예? 요요 현상? 뭐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요요는 빠지고 나서고 다이어트 하면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안 해봤나 다이어트? 할 필요 없겠네 보니까. 안 해봤나? 뭐가 따라오냐면 변비가 따라옵니다. 변비가 따라와요. 지금 사실은 간밤에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자고 왔거든요. 이유는 변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요. 변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왜냐면은 먹는 양이 적으니까 이거 하여튼 뭐 밀은 좀 더럽나 이거 보시면 점심시간인데 하여간 그 힘이 딸려서 그런지 매번 다이어트랑 변비랑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악순환 발생하거든요. 또 잘 안 먹으니까 안에 또 숙변 발생하고 그게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 교통체증 트래픽 컨제스션이 발생하는데 터널 오늘 자꾸 표현이 더럽네 자꾸 어쨌든 터널이 꽉 막힌 이런 그런 상황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변비약을 먹었어요. 먹어도 안 돼. 그 이상한 액체가 있더라. 그거 사갖고 가지고 또 마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와 지금 한 4-5번 정도 아니다. 어제 밤 전에 한 4-5번 정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밤에 어젯밤 난리가 났대. 왜냐면은 뭐 변비약이랑 이상한 액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르륵 하면서. 그런데 화장실에서 앉으면은 그게 안 돼. 나 진짜 미칠 뻔했대 정말. 그러면서 배는 아파요 계속.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못 참으니까 갔다가 또 실패. 또 갔다가 또 실패. 그렇게 해서 보죠. 한 새벽 한 4시 한 반 정도 돼서 결국 포기하고 잤습니다. 포기하고 잤고 그리고는 몇 시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은 7시에 일어났거든요. 7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2시간 반 잤지? 네, 2시간 반 정도 온 길이 지금. 그렇지만은 별로 피곤하잖아요. 이유는 오늘 아침에 무려 한 7일 동안 묵혔던 걸 계속 더러운 얘기. 저 정말 미안합니다. 저 정말 미안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 밤새도록 계속 변비하면서 글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제 각종 의료기관에서 지금 나오잖아. Post is recommendations 이런 추천사항, 공고사항을 계속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또 쌤이. 오케이? 그거 읽어보니까 뭐 배 마사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배 마사지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 뭐 음료를 많이 마시고 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자, 13번은 이 문제는요. 크리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has enough 충분한 experience 경력 가지고 있다. B번. A번의 feature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성질, 특성을 말하거든요. 특성. 그래서 당시에 A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feature 특성이란 의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성격을 말하는데요. 가사명사입니다. 즉, unenough feature 혹은 enough features, 관사나 소유격이 없다면 단수 형태로 쓸 수 없는 가사명사. 반면에 experience는 불가사명사죠. 애매할 땐 능력을, 경력을 가지고 있냐, 특성을 가지고 있냐. 애매할 땐 이렇게 문법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Right? 즉, 명사 문제인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이거 어울리는 전치사나 혹은 가산 불가산 원리 모르겠으면 얼른 찍고 넘어가야 돼. 해석 문제 아니야. 알겠습니까? 해석 문제 아니야. 14번. In a significant shift 이동 in each overseas studies 이 해외 영업 전략에 있어서의 상당한 shift입니다. shift는 전환, 바꾸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프트 버튼이 있습니까? 시프트 버튼 누르면은 다른 번호로 다른 여러분들 타이핑 글자로 바뀌죠, 그죠, 여러분들? 시프트 누르고 뭐 누르면 그 전환을 의미하는데 D번. 당시에는 보니까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A번 골라 틀리신 분들 많았습니다. 뭐뭐에 대한 부족 결핍은 shortage of 명사로 씁니다. shortage of interest 관심의 부족, shortage of capital 자본의 부족이 되겠니? 15번 and other 문제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야. 포스트카드랑 티셔츠랑 포스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념품들, souvenirs C번입니다. B번은 부품, 정답은 C번의 souvenirs는 기념품 같은 것들. 빈도는 매우 낮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볼게요. 16번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배우셔야 된답니다. 요거는 기억나는 게 있대. initiative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한글로도 이니셔티브라 부른데 사실 사전 보고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국어적으로 설명하려면 남들이 하지 않고 현재 보편적이 않는 걸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움직임과 활동, 솔선수범의 자세야. 잘 모르겠다고요? 전기차 무브먼트를 앨런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모르겠니? 그래서 한글로 이니셔티브를 하는데 그나마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캠페인 정도 해라. 전기차 타기 캠페인. 이해되겠니? 캠페인 한글로 뭔데요? 모르겠지? 그래서 캠페인을 보잖아요. 그죠? 이니셔티브도 그래서 이니셔티브 그래. 그런데 오쌤이 이리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인 줄 아나? 참고로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아니다. 재작년 9월 달에 어떤 게 있었냐면 9월 말 시험이었습니다. 특강 전날에 제가 이니셔티브를 설명했죠. 시험 치기 전날.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 단어 워낙 해석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험 전날인데 그냥 모르면은 명사 문제 찍으라 이랬거든. 왜? 그냥 토익 시험에서상 단 한 번도 오답 된 적이 없어. 제가 이 강의를 왜 기억하냐면 그 다음날 이게 정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조교 손유퇴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개 틀렸대. 그게 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 문제였어요.
RC 이름들 490점 나왔거든요. 495점이 아니라 만점이죠, 그죠? 490 나왔거든. 그때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니셔티 문제였거든. 근데 그분이 매번 특강날 꼬박꼬박 나오다가 그때만 안 나왔더라. 인생이 항상 그렇다 항상. 다음 주 토요일날 특강 나오라는 얘기 해야겠죠.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Text Initiative Campaign 혹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 In making contact with potential clients. 바로 이 잠재적인 고객들과의 연락을 취하는데 솔선수범해서 행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정답 여러분들 B번 procedure 과정 절차입니다. 클린이 하기 위한 절차가 quite simple 간단하다. 정답 여러분들 B번. 혹시 C번 고르시면 계시나? 어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감사이다 appreciate 이 단어랑 만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cooperation 누구와 협력할 땐 with랑 만나지만 뭐뭐에 대한 협력은 work on, cooperation on, collaboration on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협력 이런 단어죠. 새로운 여러분들 드레스 코드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감사 얘기다. 정답 여러분들 A번. 고맙게 이길 수 있는 건 C번의 지표라든지 D번의 목적지보다는 A번의 협력 좋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confusion, 혼란이란 단어인데요. 혼란이 정답인데 complicated 뜻이 뭐죠? 이게 복잡한, complex거든요. 복잡한이란 단어니까 직원 사이에 혼란을 cause 야기할 수 있겠죠. cause는 보통 부정의 의미의 단어하고만 어울립니다. 좋은 거는 cause 안 써요, 여러분들. 야기하니까요. confusion, 혼란.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참고로 inconvenience는 얼마나 대단한 단어냐면 Part 6에서는요. 단 한 번도 오답 된 적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대. 왜 그럴까? 원래 Part 6는 고객과 회사와의 대화인데 회사가 나에게 연락 오는 거야. 이유는 불편한 게 있대. 내가 회사 연락해. 왜 전화합니까? 쿠팡 물건 샀어. 왜 전화합니까? 문제 있지? 그래서 문제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게 돼. 아니면 대화할 필요가 없어. 물건 사니까 좋아. 전화해가지고 좋아요. 그럴 필요 없지, 그죠? 물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다. inconvenience 불편하다. 바꿔도 알겠죠, 여러분들? inconvenience. 참고로 A번의 resolution 같은 경우는 결단을 말하고요. D번의 resolution 같은 경우는 어떤 제어, 잘 못하는 거, 제안이나 제어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불편에 대해 사과하다. 21번. 아까 말했나? 뭐뭐이거나 regarding 동의어가 사실상 about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답은 inquiries. 보통 뭐뭐에 대한 정보, inquiries라든지 아니면 question이라든지 혹은 우려, concern 내지는 anxiety 이런 것들이 주로 about 혹은 about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regarding 혹은 concerning 이런 표현과 어울리게 됩니다. 정답은 A번. 보통 뭐뭐에 대한 자격 요건은 qualification for라고 만납니다. 뭐뭐에 대한 자격 요건. 네, 문제점에 관한 inquiry 질의사항, 각종 질문과 질의사항을 inquiries라는 표현 쓰고요. should be directed 누구에게? Quality Control Department, 품질 제어 부서로 안내되겠죠. 22번. 여기서는 정답이 B번인데요. preservation은요, 주로 역사 관련 내용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오래된 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바로 preservation이거든요. 그래서 preservation은 보통 보존,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 클래식한 건물 이런 것들이랑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 23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자. 서밋 제출하는 거. 보통 제출하는 건 뭔가 종이 개념이죠. 종이 개념. 주긴 주는데 send와 달리 deliver과 달리 서밋은 무조건 종이만 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종이 관련 명사가 필요하다. 애널리스트를 위해서 quarterly program report를 제출하겠죠. 정답은 B번. 종이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습니까? 종이. 서밋 특징이죠. 24번. 자, 주어는 not to seek re-election.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결정을 알렸다. A번. 보통 decision, 뒤로 켜면 to 부정사와 어울려 많이 쓰고 뭐뭐에 대한 결정
혹은 intention, 뭐뭐에 대한 의도, 혹은 intent만 나와도 의도가 나옵니다. intention이가 intent가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거나 to 부정사와 기가 막히게 어울려 하겠습니다. 뭐뭐 하고자 하는 결정, 의도, 노력, 시도 뭐 이런 식으로 부정사와 어울려 사용되는 명사도 많이 볼 수 있죠. progress는 뭐죠? 일의 성과를 의미합니다. 일의 성과, 일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의 성과를 progress한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 25번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B번인데요. 특히 계약서가 나올 때 terms랑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conditions를 많이 볼 수 있죠. 다만 조심할 건 무조건 복수로 쓰십시오. 복수로. terms랑 conditions. term과 condition은 아예 다른 의미대. 뭐 term, 용어 뭐 이런 식인가? 기간 이런 식인가? terms가 나올 때는 계약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 26번. 자, 여러분들 product demonstration은 보통 제품 시연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제품 시연회에서 사람이 여러분들 과연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는 문제였고요. impact은 말 그대로 impactday. impact는 뭐죠? 영향. 참고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끼칠 때는요. have an impact. 정의사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on. impact 대신 여러분들 influence라든지요. influence라든지 혹은 effect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향과 효과 관련 표현들은 주로 뭐뭐에 대해서 끼치기 때문에 전치사 on과 함께 어울려 사용됩니다. 마틴 씨는 그래서 이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데 어떤 영향이지? That his new technologies, 그의 신기술이 has on 나와 있지? has on. 그래서 이 신기술이 개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영향을 논의했다. 영향을 이해했다. 그래서 원래는 has an effect on, has an impact on 쓰고 싶은데 이 목적어를 that 앞에 썼죠. 그죠? 우리 이것을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장이라 부릅니다. 그의 신기술이 영향을 끼칠 영향에 대해서 끼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뭐 그런 문제였네요. 좀 까다로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결국 어쨌거나 on이 중요한 단서제. 마찬가지. transfer 어디로 이동. transfer to랑 만난데 requirement 뭐뭐에 대한 용어상 requirement for. 그래서 짤막한 전의사 이렇게 관용어고 문제 많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문제 전의사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7번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보자. 또 나올 것 같다. 이거는 within role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란 말입니다. 즉 내가 맡은 임무 역할을 rol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 role 범위 안에서 within은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role 범위 안에서 wha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to do 해야 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맡은 범위 안에서 맡은 역할 범위 안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은요. 요거는 째려 외울까요? In preparation for 장의사 for랑 같이 묶어둬서 외워두시고요. 뭐뭐에 대비하여 뭔가를 준비하여. 그래서 in preparation for the installation of new software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대비 혹은 준비해서 주어는 로그아웃해라.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operation 뭐뭐에 대한 작동, 운영, 뭐뭐의 of랑 많이 사용되죠. operation of 뭐 recording devices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혹시 이 문제 eliminate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eliminate. 혹시 illumination 들어봤나? 막 청도 illumination 아니면 신천거리 illumination이라 부른데 가면은 막 조명들이 예쁘게 쫙 돼 있대. 83타워 illumination day 하면서 가보면은 막 노루 모양의 그림 뭐 불 반짝반짝하면서 그걸 전부 다 illumination이라 부릅니다. illumination 조명을 말합니다. 조명. 좋아요. museum hallways는 illuminate로 되어 있다. 그냥 뭐 조명 장식 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 제가 봐서는 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레플리카는 한글로도 요즘 그냥 레플리카란데 모조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정답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19세기라는 표현 나와 있지. 19세기 중력. 사실 19th century 19세기 가로등이 지금 켜지시면 안 된대. 22세기인데. 그럼 그 당시에 썼던 가로등을 지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든 제품을 레플리카 모델이라 부르는데 한글로도 씁니다. 한글로도 써요. 좋아요. A번. 당신은 19세기 나와서 전통 골라 틀리시면 계셨는데 뭔가 19세기 전통 나쁘지 않지? 근데 이 전통이 illuminate요. 이게 단서였습니다. 이게 단서였어요. 조명을 켤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resource 같은 경우는 source가 보통 자원인데요. resource는 쓰고 또 쓸 수 있는 것들, 보통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든지 자원을 의미합니다. 특히 토의심에서는 human resource로서 보통 인적 자원인 인간도 resource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도서관 가보시면 책들이 많지? 그 책들은 보고 또 볼 수 있지? 한 번 쓰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resource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혹은 뭐 자재, 재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말합니다.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토의심에서 into 나왔을 때 아직 오답 든 적이 없대. expansion into. 저희 어저께 동사 때도 배웠지? 뭐뭐로의 영어 확장 때문에 주어는 has increased, 수익 늘렸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compensation은 뭐 보상이라는 단어고요. asset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서도 보통 유동 자산이죠. 예금이라든지 주식, 채권, 사람도 asset에 들어갑니다. 미래 에셋 증권 또 올리면 돼요. 31번. 자, 업무란 단어입니다. Elizabeth Arden has done outstanding work. 탁월한 업무를 수행했다. C번. 여러분들 D번의 task 뜻이 뭐죠? 얘도 업무 아니야? 태스크도? 얘도 업무 아니야? 그죠? 얘는 가사명사입니다. 가사명사 아시죠? On outstanding task. 관사 없이 단수 불가. 관사 없이 단수를 쓸 수 없는 명사가 가사명사 맞습니까? work는 업무로 쓰일 때는 제가 불가사명사라고 그랬대. 그래서 뜻이 같으면 항상 토익은 둘 중 골라주는데 그게 만약 동사 문제였다면 자동사, 타동사 문제일 것이고 명사 문제였다면 아마 가사명사, 불가사 문제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32번 당시 오답률이 매우 높았죠. 정답은 D번. leadership은 독자층 혹은 독자수. 그래서 매거진의 이 독자성, 여기서는 독자수가 has risen almost 20%. 근 20% 상승했다라는 문제 D번. 당시에는 잡지가 나와서 잡지의 기상가 해서 B번 골라 틀리시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사가 오를 수는 없대. 기사가 올랐다. 기사 어떻게 올라가? 뭐 기사의 수가 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사 자체가 risen, have risen, 바로 이게 단서죠. 기사가 오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요걸 보고 풀이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틀리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leadership은 리더는 독자, leadership은 독자층, 독자수, 알겠죠? 독자수가 늘었다라는 표현은 가능하죠. 33번. 자, transaction 같은 경우는 거래. 뭐 원래 사전상의 의미는 뭐 상호작용 그런 말이지만 토의심에서는요. 보통 상호작용도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이 돼? 그럼 거래지 뭐. 혹은 직원과 직원이 상호작용하면 아니 뭐 싸우겠나 직원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협력하겠지. collaboration, cooperation 그런 게 가능하대. 그래서 단순히 사전 의미로 공부해서는 토익이 힘들다. 비즈니스에 맞춰 공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혹시 B번 고르시면 계시나? B번. B번은 왜 오답이냐면 고객과 직원 관계는 사실 서포터 관계 아니에요. 서포터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서포트는 대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 일본 경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붉은 악마가 되어서 응원합니다. 그게 서포터입니다. 알겠습니까? 레드 데빌 서포터즈입니다. 그게 바로. 돈 받습니까? 어디? 돈 받아요? 안 받지? 서포터는 돈을 받지 않아요. 반면 트랜잭션 내지는 비즈니스는 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자, 주어는 offering a blank. 뭐를 제공할까? 항공사니까.
realize에서 나온 직역, destination은 목적지, 기부, promotion, 홍보, promotion. 보자. 요거죠. just $5. 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가. 간혹 나온디. 간혹 나와. 홈페이지였습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뿅 뜹니다. 그런데 막 필리핀 여행 5만 원 이런 거 뜬디. 꽤 뜹니다. 특히 아마 코로나 시절은 더 많이 안 뜨겠나 하여튼 지금은 원체 아이가 이런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그런 행사를 프로모션 행사라 부르죠. 프로모션을 제공 중입니다. 좋아요. 정답은 D번. 이거 돈 기부하면 안 된대.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고객은 서포트 관계 아니고 기부 관계 아니대. 알겠습니까? 무조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35번. 자, 요거 좀 외웁시다. Be attributed to. 주어는 목적어 때문이다. attribution 토이심에서는 번역이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공으로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 그런 말이지만 주어 popularity, 인기는 its affordability, 바로 우리말로는 뭐 가성비다. 가성비. 즉 제품 인기는 가성비로 공이 돌려졌다라고 말하기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냥 인기는 가성비 때문이다 라고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이다. 정답은 A가. extension은 보통 기한 늘리는 거 연장이고요. accountability는 나온 적이 없어서 무시할게요. responsibility 동의어인데 나온 적 없어요. affordability는 I afford it. 나 그거 살 수 있어. 나 그거 살 수 있다니 돈 있어. 나 돈 있어. I afford the car. 나 그 차 살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affordabil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하고 살 수 있는 능력. 가성비대.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요거는 뭐 Nobel Award. 노벨상이죠. 넘어갈게요. 37번입니다. 빈칸 뒤에 for. 제가 아까 뭐뭐에 대한 수요는 demand for에 대해 설명했나?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organic goods. 유기농품에 대한 유기농에 대한 수요. demand는 토익 시험에서 뭐 불가사명사로 쓰이고요. 뒤에 for. 우리는 수요가 많다 적다 그러지? 미국 사람들은 높다 낮다 씁니다. high demand, low demand. 정답은 A번. A번의 occurrence는 발생이라는 겁니다. 발생. 혹시 B번 고르시면 계시나? 없어요? 38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볼게요. groundwater in Chicago. 시카고 groundwater는 뭐냐면 바닷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입니다. 호수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하천물 같은 것들을 groundwater 뭐라 하지 이거를? 육지에 있으니까 육수? 지하수? 뭐 지하수건, 뭐 상수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은 육수 아닌가? 자꾸 육수가 더 그러네. 무슨 물이지 이거? 지하수. 하여튼 바닷물 제외한 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물이 well below normal. normal은 평균인데 보통식인데 보통의 아래에 있는 건 보통 아래에 있는 건 평소보다 적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뭐가? ground water의 뭐가? accumulation은 뭐냐면은 축적이라는 단어거든요. 축적. 그래서 이거지. 원래 accumulation 축적시키다 의미인데요. 주로 토의심에서는 rain과 snow에서 많이 나옵니다. rain, snow가 내리면 쌓이지. 강수량, 강설량 설명할 때 많이 나와요. 토의심에서는 날씨 방송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 reinforcement은 강화, 어떤 법적 규정을 강화하거나 집행, 법의 강화를 force를 가해주는 거야. reinforcement입니다. 39번. 아까도 말했지만 뭐뭐에 대한 질의 질문 question about. 정답은 A번. 뭐뭐에 대한 등록은 reservation 뭐 쓴다고요? reservation for 씁니다. for. 혹은 뭐뭐에 대한 경력은 experience in. 뭐뭐에 대한 안내 지침은 guidelines of. 이렇게
명사 어휘는 바로 뒤에 오른쪽에 전치사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40번입니다. 토익심에서 여러분들 BT형 부분요. Part 5에서는 오로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주로 목적은 aim이라든지 objective라든지 purpose 같은 것들, 뭐 target, 뭐 goal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B2 용법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배우시면 돼요. 한마디로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정답 찾을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뭐 하기. 이 뭐뭐 하기가 이스트 용법이 돼. 그래서 목적 관련 표현들입니다. Objective, aim, purpose, target, goal. 총 5개네요. 그죠? 자, 그 다음 41번 문제. 이 문제는 정답이 admission. 특징은요. 뒤에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죠. 이 to 장소에 대한 입장 권한을 admi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답은 C번. D번 고르면 안 된대. permission은요. 허가는 허가인데 C번처럼 출입, 입학, 입사 등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허가나 허가 권한을 의미하는 단어죠. 좀 다르대. 무료 입장을 얻을 거다. 42번. 제가 아까 증가한 명사도 increase in, decrease in 인감한다고 했죠. 그래서 판매량의 상승을 경험할 거다. C번. amount는 무조건 뒤에 of야. amount of 뭐뭐에 대한 양. an amount of. 자, 그 다음 43번. 자, 보시니까 이 문제는 뭐 하기 전에 최소 5일 전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행 서류 갖다 주는 이유는 여행하기 전에 혹은 여행 departure 출발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겠죠. 참고로 뱅퀵 같은 경우는 연회인데 이게 travel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44번. 보자. 이 회장님이 제시한 바로 이 제안서를 베이스로 해서 니콜 킬만 씨는요. 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이 제안에 따라서 제안을 근거로 해서 Modern Food라는 회사는 was provided 제공받았다 with the corporate catering contract. 요 계약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걸 대빵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제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 proposal 제안 내지는 제안서 문제였습니다. 뭐 음식 나와 있다고 퀴즈인 요리 쓰면 안 된대. 상세한 요리라는 표현도 어색하지? 인터액션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사연상의 의미는 내부상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협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협력이라든지 내지는 소통. 이게 뭐냐면 액션을 가하는데 우리 아까 트레인 섹션 봤지? 트레인 섹션은 트레인스는 바꾸는 의미거든요. 요리 줬다가 했다 왔다 갔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내부 안에서 액션서로 내부 안에서 회사 안에서 협력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 45번은요. 요거는 정답이 A번. 피드백 같은 경우는 opinion 혹은 thought.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는 opinion이라 부르는데 feedback, thought 하나 더 output까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익심에서는 비즈니스와 사업체와 고객들과의 대화가 많은데요. 보통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우리 물건 써보니까 어때요라고 많이 물어보지. 이용해보시고 어때요 많이 물어보지. 그 내용 많이 나와요. 독해에서도 마찬가지. 그때 feedback, opinion, thought, output 다 열심히 나옵니다. 참고로 perspective 같은 경우는 전망. 네. 46번. 자, 보통 우리 후보 지명을 nomination 그러죠. 뭐 오스카상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다 이러면서 쓰거든요. 후보 지명을 말합니다. 후보 지명서가 must be submitted 제출돼야 돼라는 문제. 47번. Please allow 3 to 5 days. 3 to 5는 3에서 5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를 allow 허용해달라. 왜? 요 order 주문을 뭐 하는데 아마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한국은 보통 당일 배송 아니면 1일 배송이지만 미국은 너무 크대. 그래서 보통은 며칠에서 몇 주 개념으로 늘어납니다. 스타투스는 뭘까요? 이거는 상태. 상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만
그 상태를 위해서 3에서 5일 정도를 허용하는 의미는 좀 어색하다. 그죠? 48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negotiations야. engage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여하다 이미. 그래서 Madrid officials and Cisco Systems 이 회사 두 측은 아마 계약에 대해서 뭐 할까? 협상. 좋습니다. B번. 뭐뭐에 대한 about도 있지만 over도 쓰네요. 한번더 이 문제를 놔두고 우리 둘이가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over이란 개념이 주로 싸움 관련 문제 많이 나옵니다. 논쟁이라든지 argument, 협상이라든지 negotiation of the contract. 이 계약에 대한 협상에 관여된 상태다. 그런 문제였죠. preference for 뭐뭐에 대한 선호,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49번입니다. To award banquet. 이 banquet에 대한 빈칸이 distribute 뜻이 뭐죠? 뭐 유통시키다, 배포하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사 전에 나눠줄 수 있는 건 초대장, invitations 문제. 좋아요. 정답 여러분들 A번. appraiser 같은 경우는 평가 내지는 평가서라는 의미. 평가나 평가서. 보통 우리 연봉 산정할 때 그 직전에 실적을 평가하거든요. 거기서 뭐 performance appraisal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50번. 자, 이 문제는 정답이 rest. 보통 나머지를 remainder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res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나머지 사람, 나머지 인력, 나머지 시간, 나머지 돈도 마찬가지 전부 다 remainder 혹은 rest 다 씁니다. rest. 휴식은 안 나오더라.